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정재우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TM4S5가 그 라이소솜에 있는 피지올로지컬 아지닌 센서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셀 메타볼리즘의 다음 달에 게재가 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그 셀 메타볼리즘 커버로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또 그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끝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발표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 또 나가셔서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그 세프틱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논문에 있는 그 사이언티픽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그 테라피틱한 거는 이제 그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mTOR 시그널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mTOR 시그널링은 이제 메카니스틱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라는 단백질에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들이 붙어서 이제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두 가지 컴플렉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mTOR 컴플렉스 1이라고 하는 렙토르가 붙어 있는 컴플렉스가 있고 mTOR 컴플렉스 2라고 하는 이제 립토라는 단백질과 또 다른 단백질들이 구성을 이루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mTOR 컴플렉스 1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mTOR 컴플렉스 1이 무엇을 하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옥시젠이나 글루코스나 아미노에시드 또는 그 세포의 에너지 상태나 인슐린 등의 큐를 받아서 하위에 그 메타볼리즘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리피드 신테시스나 라이보솜 바이오제네시스나 mRNA 트랜슬레이션, 라이소솜 바이오제네시스 그리고 오토파지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셀 그로스와 폴리프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세포 대사의 그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톨 컴플렉스 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돼 있는데 최근에 그 나가운 마우스나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영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그 MIT의 데이비 사바티니 그룹에서 대부분 해냈고 이 엠토라는 단백질을 발견한 것도 사바티니 그룹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연구가 가장 많이 됐던 부분이 그 외부의 큐, 여러 가지 큐 중에 글루코스 큐는 연구가 초반에 많이 되었고 후반에는 그 아미노애시드의 그 메타볼리즘이 엠토르 컴플렉스를 어떻게 켜고 끄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엠토르 컴플렉스가 이제 라이소솜 위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미노산의 그 큐를 받아서 켜지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머시너리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센토르, 뭐 게이토르, 뭐 킥스토라든지 레귤라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 머시너리들이 밝혀지게 됐고 이 하나하나가 밝혀질 때마다 그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논문에 게재가 됐고 대부분의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데이비 사바티니 그룹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밝혀내다가 이제 뒷부분에 와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아미노애시드 여러 가지 아미노애시드 중에 루신과 알지닌이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컴플렉스가 루신이나 알지닌의 센서로 작용하는가 그 어떻게 세포의 알지닌이나 루신이 적고 많음을 느껴서 엠토르가 켜지고 꺼지는 걸 조절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서 초반에는 이제 루신 센서로 뭐 여러 이제 그룹들이 이야기를 해서 뭐 이것이 루신의 센서다라고 한창 그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피지올로직하게 알지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지닌 센서를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그룹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SLC38A9이라는 아까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라이소솜 멤브레인에 있는 이 알지닌 트랜스포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바티니 그룹과 또 다른 이태리의 그룹이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날 네이처와 이렇게 사이언스에
그 SL16A9이라는 라이소솜에 있는 알지닌 그 펌프죠. 그 펌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까지도 센서라는 알지닌 센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 사이토솔에 있는 알지닌 센서인 카스토르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됐지만 라이소솜 멤브레인에 있는 센서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그룹들이 연구를 하고 사바티니 그룹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2007년에 사바티니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그 펌프가 센서 역할도 같이 한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했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왜냐면 이 펌프가 굉장히 그 로어 피니티 센서기 때문에 바인딩은 당연히 하지만 이제 어피니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고요. 그렇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은 트랜스멤브레인 4L6 패밀리 멤버 5라고 TM4SF5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TM4SF5는 멤브레인을 4번 통과하는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주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엑소존 마커로 잘 알려져 있는 테트라스페닌과는 조금 다른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테트라스페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이제 그 CCG 모티브 같은 것들이 없어서 좀 독특해서 L6 패밀리 멤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단백질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들을 보다 보면 리버에서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도 알려졌고 리버나 뭐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리버나 콜린이나 키드니 같은 곳에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리버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단백질 저희 연구실에서 이 단백질을 굉장히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뮤노플루오레센스 스테이닝을 해보면 이렇게 멤브레인의 위치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에서 어떤 펑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오랜 연구를 해서 많은 페이퍼들을 냈고 그래서 뭐 EMT라든지 포커 어디션이라든지 인테그린과의 바인딩 그리고 뭐 사크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CD44의 바인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연구의 시작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실 수 있듯이 이 안에 있는 이 베시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임무플루오레센스를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자주 해보면 항상 이 베시클들이 보이는데 이 베시클들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에서 사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저희가 그 에어리스캔 짜이츠에서 칼짜이츠에서 나온 에어리스캔이라는 장비를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세미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나눠서 조금 더 일반 컴포칼보다는 훨씬 좋은 레졸루션으로 그 이뮤노플루오레센스를 찍을 수 있는 장비인데 이걸 써볼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가서 이 베시클이 뭔지 한번 봐보자 하고 테스트 실험을 해보니까 이 베시클이 엔도존 그냥 얼리 엔도존들이 그 멤브레인에서 들어오는 얼리 엔도존이 아닐 것이냐 해서 테스트를 봤는데 얼리 엔도존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혹시 레이트 엔도존일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그 라이소솜 마커들과 콜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라이브 찍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그 라이브 찍은 건데요. 보시면 그 초록색이 TM4SF5고 빨간색이 라이소솜이거든요. 굉장히 콜로컬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 베시클들이 멤브레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사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라이소솜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데그레데이션 프로세스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라이소솜 멤브레인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라이소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던 중에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RNA-식을 해봤을 때 TM4SF5 펑션이 무엇인 것인가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뭐 진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스터디를 해봤을 때 TMPRSS5가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굉장히 그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메인 펑션 메타볼리즘에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이고 라이소솜에 있다면 혹시 엠토르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첫 번째 피겨는 TMPRSS5가 라이소솜 엠토르와 만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라이소솜에 TMPRSS5가 있으니까 혹시 엠토르랑 결합을 하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IP를 해봤더니 실제로 바인딩을 엔도지니어스하게 바인딩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토 컴플렉스 1이냐 1에 붙을 것이냐 2에 스페시픽하게 붙을 것이냐 하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엔토 컴플렉스 1의 그 컴포넌트인 웹토르나 2의 컴포넌트인 웹토르와 모두 바인딩을 하는 거 봐서 컴플렉스 1과 2에 모두 바인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게 엠토르에 바인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랩토르나 릭토르 같은 다른 컴포넌트에 바인딩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그 랩토르나 릭토르를 락다운시킨 후에 IP를 진행해 봤더니 엠토르랑 바인딩은 문제가 없는 걸 봐서 엠토르가 직접적인 바인딩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 엠토르와 TMPRSS5가 라이소솜에서 이렇게 같이 콜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엔토르의 어느 부분과 TMPRSS5의 어느 부분이 바인딩하는 그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엔토르를 도메인별로 이렇게 잘라서 TMPRSS5로 IP를 진행했었는데 재밌게도 그 모든 도메인과 바인딩을 다 멀티플하게 바인딩을 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카이네이스 도메인이 뮤테이션에서 액티브하지 않은 엠토르랑 바인딩을 하지 않았고요. 이건 저희가 서플먼트의 데이터로 이 도메인은 라이소솜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딩을 안 한다는 증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TMPRSS5를 반으로 뚝 잘라서 저희가 봤을 때 뒷부분과 바인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엠토르가 TMPRSS5과 엠토르 바인딩이 뒷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물은 딱 이거고요. 라이소솜에서 TMPRSS5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뒷부분, TMPRSS5의 뒷부분과 엠토르의 여러 부분과 바인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겨 1에서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토르가 켜지는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큐들이 그 바인딩을 조절할 것인가를 스터디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여러 가지 그 큐들, 세럼이나 글루코스나 이런 것들을 빼서 봤더니 이제 아미노산이 없을 때 이 바인딩이 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이 아미노산을 뺐다가 다시 줬을 때 그 바인딩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렇다면 이 바인딩은 아미노산에 디펜던트하게 레귤레이션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임무플로레센스를 찍었을 때 바인딩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없을 때 줄어들었다가 바인딩이 다시 아미노산이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TFS5도 그 라이소솜에서 아미노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없어졌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림 보시면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에 TFS5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아미노산이 다시 들어오면 안쪽으로 라이소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을 볼 수 이제 라이소솜 프랙셔네이션을 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아미노산이 없을 때 라이소솜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아미노산이 생겼을 때 다시 라이소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도 똑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슈퍼 레솔루션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아미노산이 빠진 상태, 아미노산이 스타베이션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그 라이소솜이 굉장히 적고 멤브레인에 초록색이 TMPRSS5, 빨간색이 라이소솜인데요. 이렇게 멤브레인 쪽에 TMPRSS5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 아미노산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멤브레인은 계속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쪽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훨씬 더 라이소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mTOR 액티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고 스터디를 해봤을 때 저희가 mTOR 나가운 마우스가 있어 나가운 마우스에 MEF를 이용해서 실험해봤을 때 그 mTOR의 아웃풋은 S6카이네즈 찍는 S6카이네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웃풋인데요. S6카이네즈 봤을 때 아미노산을 뺐다가 줬을 때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게 TMPS5이 나가올 때 있는 마우스의 MEF에서는 현저히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리버 캔서 셀인 헵3B에서도 TMPS5를 락다운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S6카이네즈의 액티베이션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바인딩이 와야 되는 것 자체가 mTOR의 액티베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머리를 보여드리면 아미노산이 없는 상태에서 TMPS5가 라이소솜에 있던 TMPS5가 멤브레인으로 옮겨가고 mTOR는 당연히 라이소솜에서 떨어져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미노산을 넣어줬을 때 멤브레인에 있던 TMPS5가 라이소솜으로 들어오고 mTOR 다시 라이소솜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알지닌이냐 루신이냐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혹시 루신 센서나 알지닌 센서라고 알려진 것들과의 바인딩을 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mTOR의 머시너리들과 사실 IP를 모두 진행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인딩하는 것들은 없었고 특이하게 이제 SLC38A9이라는 알지닌 펌프하고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알지닌 펌프와 바인딩을 하지만 이 펌프와의 바인딩은 아미노산에 디펜던트하게 붙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바인딩도 이제 이뮤노플루어센스로도 저희가 보여드렸고 그렇지만 이때도 아미노산에 디펜던트하게 붙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컨스티튜티브한 바인딩이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서 알지닌에 관련된 펌프와 바인딩을 한다면 혹시 알지닌 센서라고 알려진 사이토졸릭에 있는 알지닌 센서라고 알려지는 카스토랑도 바인딩하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카스토르1은 원이 센서고 2는 이제 옆에 같이 붙어있는 멤버인데요. 센서인 카스토르1과 바인딩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이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이나 알지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바인딩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닌이나 아미노산이 다시 리플루션 되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특이하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없을 때 바인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토르 바인딩은 이제 다른 아미노산과는 관련이 없고 딱 알지닌에만 스페시픽하게 알지닌이 있을 때 이렇게 바인딩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인비트로로 튜브 IP를 땡겨낸 이후에 튜브에다가 농도별로 알지닌이나 루신을 넣어줘서 이게 다른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알지닌 루신에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바인딩이 조절이 되는가를 봤을 때 알지닌에 스페시픽하게 mTOR와 TMP5 바인딩이 이렇게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TOR의 하위 시그널인 S6카이네이즈를 다시 실험해본 경우에도 알지닌 스페시픽하게 TMP5 KOMF에서 알지닌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루신에 대해서는 훨씬 약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알지닌이 어떻게 이 TMP5와 mTOR의 바인딩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만약에 TMP5가 알지닌의 센서라면 알지닌이 직접 바인딩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디오 아이소톱 레이블 되어 있는 알지닌을 가지고 TMP5 바인딩을 시켜봤더니 바인딩이 굉장히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셀 익스트랙트 갖고 농도별로 했을 때 이제 IC50 밸류가 37.9 마이크로몰라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리커미넌트한 룹 부분을 가지고 내가 테스트 해봤을 때도 10.48 마이크로몰라 정도의 IC50 밸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부분 TMPS5의 어느 부분에 알진이 붙을 것인가를 테스트해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긴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오가니즘에서 이렇게 컨서브되어 있는 시퀀스가 있어요. 이 컨서브되어 있는 시퀀스가 또그 파스티브 차지를 띠는 아미노산과 바인딩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뮤테이션, 요 뮤전을 뮤테이션을 줘서 스터디를 해봤더니 정말 요 부분에 이렇게 바인딩을 알진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W124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서 스터디를 해보면 그 124 부분을 뮤테이션 시켰을 때는 이제 시스카이네이즈의 액티베이션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화여대 최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이제 저에게 해주신 실험인데, 그래서 이걸 모델링을 통해서 테트라스펜인의 구조 자체는 CD81이라는 단백질 한 개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알려져 있고요.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베이스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TMPS5를 컴퓨터로 인실리코로 이제 그 모델링을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 TMPS5의 알진이 어떻게 바인딩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W124번 아미노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약물 뒷부분이 원래 이제 약물과 클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제외를 했고,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디라이소솜의 컴플렉스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TMPS5가 SC에 붙어 있지만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펌프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많은 경우에는 엔터로가 이렇게 TMPS가 바인딩을 하고 라이소솜이 조작해서 시스타이즈를 켜면서 메타볼리즘이 좋아진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셀 메타볼리즘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커버로 선정이 됐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TMPS5라는 여우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펌프가 학이죠. 학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여줘서 엔터로 컴플렉스를 켜준다는 그림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선정이 돼서 6월에 다음 달에 나온 셀 메타볼리즘 커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험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